자, 이제는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진도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한정상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고요.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보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항상 이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관련 기출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착과 부착, 부착에 영향 미치는 요인, 정착 길이 이런 식으로 62회 논술에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철근에 정착해서 81회 용어 설명 문제, 46회 논술 문제, 114회 때 부착 강도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적 있습니다. 요거 2번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선은 제가 간단한 서문어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근의 부착력이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관련 내용을 이렇게 서문어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캡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서브노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 지금 소개하는 이 내용들은 설계 기준 내용이라기보다 뭐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약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착과 정착의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착과 정착의 정의. 자, 조금 전에 제가 전체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부착의 정의. 자, 이 부착의 정의는 철근과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활동, 미끄러지는 힘에 저항하는 성질을 이야기한다. 그럼 정착의 정의는 뭡니까? 쉽게 하면은 뽑았을 때 철근이 뽑혀 나오지 않는 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묻어주는 개념, 그것이 정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철근의 끝이 콘크리트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을 정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 정착의 힘은 결국은 부착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부착력이 커지면은 정착력이 커진다. 자, 그 다음 정착 길이. 정착 길이는 다른 말로 묻힘 길이, 매입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강도 설계법에서 정착 길이 LD 개념으로 설계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착 효과. 자, 부착 효과 발생 요인. 부착 효과를 발생하는 요인은 첫 번째 교착 작용. 그 다음에 마찰 작용. 그 다음에 기계적 마찰 작용. 요 그림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마기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착 작용, 마찰 작용, 기계적 마찰 작용. 자, 그 다음에 이런 부착 강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철근의 표면 상태. 요거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착 강도에 미치는 요인. 자, 철근의 표면 상태.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더 크다. 철근의 녹. 적당한 녹은 부착력이 커진다는 보고도 있다. 철근의 지름. 자, 지름이 작은 여러 개를 사용하면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부착력이 커진다. 동일한 철근 양이라 하더라도 지름이 가는 철근을 많이 쓰면 부착력이 커진다. 그 다음에 철근의 위치와 방향, 블리딩의 영향 때문에 자, 위치 방향에 따라 가지고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런 철근이 있고 이런 철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블리딩이 이렇게 올라오죠. 블리딩이 올라오면은 요 철근 밑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의 수국, 물이 있죠. 물에 의한 공극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평 철근은 당연히 수직 철근보다 부착력이 적어지겠죠. 자, 그래서 수직 철근이 수평 철근보다 부착력이 크다. 그 다음에 여기에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이 있다면 상부 철근하고 하부 철근이 있는데 하부 철근에 어떻습니까? 하부 철근에는 이 블리딩의 영향을 적게 받고 계속 올라와서 이 상부 철근에 블리딩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하부 철근이
상부 철근보다 부착력이 크다. 그 다음에 철근의 덮개와 피복.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피복 두께 공부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 두께가 클수록 어떻습니까? 부착력이 크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이 크다. 그리고 잘 닫아줄수록 부착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철근의 부착 강도 증진 대책.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증진 대책은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 덮개 유지하고 부착 파기 방지한다. 즉 덮개를 유지해서, 즉 피복 두께를 시방 기준을 잘 유지해서 부착 파기를 방지하고, 이 최소 피복 두께는 최소한 5cm 이상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정한 정착끼리 LD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부착력이 커지면은 콘크리트 얇은 부분에 부착 파괴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부착 파괴를 다른 말로 할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할열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이것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최소 피복 두께 이야기할 때. 자, 그래서 부착력이 커지면 얇은 부분에 부착 파괴가 발생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순간격이 덮개, 피복 두께보다 적거나 순간격이 시방 규정보다 적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근과 철근 사이에 할열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덮개가 순간격보다 적거나 덮개가 시방 규정보다 적은 경우, 요 밑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할열이 콘크리트 표면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부착 파괴 방지하는 방법은 덮개나 순간격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철근 정착 시 유의사항,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훅, 갈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표준 갈고리. 자, 직각 갈고리나 또는 180도 갈고리. 이런 것들은 정착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표준 갈고리를 두 개 소개시켜 놓았는데, 첫 번째 것은 직각 갈고리이고, 두 번째 것은 반원형 갈고리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음 단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때 정착 길이는, 여기가 만약 이음 단면이라면 이음 단면에서 여기 있는 갈고리 이 끝단까지 이 부분을 정착 길이 LDH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떤 전체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는 정착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반원형 갈고리, 180도 갈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이음 단면이라면 이 갈고리 바깥쪽 끝까지를 우리는 정착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길이, 이 후크의 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결국 뭡니까? 후크는, 여기 있는 이 후크는 정착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힘 철근의 정착과 정모멘트의 정착 길이, 부모멘트의 정착 길이. 요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힘 철근의 정착. 자, 힘 철근은 최대 응력점과 인장 철근이 끝나는 이음 단면에서 정착에 대한 안정을 검토를 한다. 이런 이음 단면에서 유효 깊이 또는 12dB 이상 연장을 한다. 이 이야기 뭡니까? 힘 철근. 힘 철근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런 모멘트도가 있다면은 이 하부에 배건되는 이 철근을 우리는 힘 철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게 모멘트 맥시멈이 되죠. 모멘트 최대치가 되고, 요 지점에서 응력이 I분의 MY라 그래서 힘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힘 응력. 자, 여기서 이음 단면에서 이런 경우는 단순보인데, 자, 조금 전에 제가 이런 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요것이 연속보라면은 어떻습니까? 모멘트도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런 부모멘트가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지점이 이음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인장철근이 이렇게 배건되어 있는데, 요 이음 단면에서 이 철근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연장 길이는
유효 깊이 D 또는 12dB 이상. 요 LD는 어떻습니까? 유효 깊이 D 이상 또는 12dB 이상. dB는 뭐죠? 철근의 직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효 깊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여기에 보가 있다면은, 여기 철근이 박혀 있다면은, 요 부분이 압축단이죠. 압축단. 압축단에서 철근의 중심까지 깊이를 D, 유효 깊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효 깊이 이상 12dB 이상 연장한다. 어디에서? 힘 철근일 때. 이건 힘 철근이죠. 힘 철근. 힘 철근일 때는 이렇게 연장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정모멘트 철근의 정착 길이. 자, 정모멘트 철근 중에서 단순 부재가 있고 연속 부재가 있고 보인 경우가 있는데, 단순 부재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 보일 때, 연속 부재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모멘트와 부모멘트가 작용하는 연속 부재일 때, 그 다음에 보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부재는 정철근의 3분의 1 이상 연장을 하고, 연속 부재에서는 정철근의 4분의 1 이상 연장을 하고, 보일 경우에는 받침부 내부로 150mm 이상 연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멘트인 경우, 자, 부모멘트에서의 철근의 정착. 전체 인장 철근의 3분의 1 이상은 유효 깊이 D, 12dB, 순경간의 16분의 1 중 큰 값 이상 묻힌 길이를 확보를 한다. 조금 전에 그림은 정모멘트에 대한 거고, 이것은 부모멘트에 대한 겁니다. 자, 부모멘트는 뭐죠? 정모멘트와 부모멘트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런 건축 구조가 만약에 있다면은, 자, 이것의 모멘트 그림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모멘트 그림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자, 요 부분이 부의 모멘트이고, 요 노란색이 정의 모멘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철근은 어떻습니까? 요 노란색 주철근은 여기에 배근이 되고요. 여기에 배근이 되고, 요 빨간색 부모멘트에 대한 인장철근은 이렇게 배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모멘트 철근이라는 이야기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장되는 길이는, 자, 여기서 요만큼 더 연장을 하게 되는데, 정착 길이만큼, 이때 기준들이 유효 높이 D, 12dB, 순경간의 16분의 1.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순경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경간. 요 받침부, 요 부분, 접속부에서 접속부까지 요 길이를 순경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경간의 16분의 1 중 큰 값 이상 묻힌 길이 LD를 확보하라.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좀 이야기가 복잡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까지 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암기하셔도 되겠는데, 이런 그림까지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철근의 구조물별 정착 위치 예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첫 번째 그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둥의 주철근. 자, 요것이 뭡니까? 기둥인데, 기둥의 주철근은 요것들이죠. 요게 기둥의 주철근인데, 어떻습니까? 요 기초 부분 상단에서 요 철근의 끝단까지를 LD, 매입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습니까? 갈고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갈고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갈고리를 이렇게 설치했다면 여기서부터 요 갈고리 요 끝단까지 길이를 LDH라고 이야기하고,
이 갈고리 매입 길이. 자, 그러면은 철근의 정착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매입 길이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갈고리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어떤 기계적 정착.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뭡니까? 지중보인 경우, 토목구조물에서는 이런 거 없습니다만 건축구조물에서 지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중보에 해당이 됩니다. 요 부분들이 지중보인데, 지중보의 어떤 철근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착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보는 기둥 등에 정착을 합니다. 또는 이 기초에 정착할 수도 있고 기둥에 정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둥이나 이런 기초에 정착을 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기둥의 어떤 주철근이네요. 이 기둥의 주철근은 기초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구조물에서 큰 보 밑에 작은 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보의 정착은 큰 보에다가 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죠. 건축구조물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큰 보가 있고 여기에 작은 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보고 이것은 큰 보죠. 그래서 당연히 이 작은 보의 철근은 어떻습니까? 이 큰 보에다가 정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작은 보의 철근인데 큰 보에다 정착을 했네요. 갈고리 정착.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고리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보의 주철근은 큰 보에 정착한다. 토목구조물에서는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주로 건축구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의 주철근. 자, 건축구조물에서 자, 이렇게 보가 있고 기둥이 있다면 이 보의 주철근은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자,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본 평면도. 건축구조에서 이런 벽체가 있고 벽체가 있다면 여기에 기둥 단면이죠. 기둥이 있는데 벽체의 주철근은 기둥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벽체의 주철근은 기둥에다가 이렇게 정착을 했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닥, 슬래브. 이것도 역시 건축구조물입니다. 자, 슬래브, 바닥 주철근. 자, 요것들이 슬래브인데 이 슬래브의 주철근이 쭉 지나갑니다. 슬래브의 주철근이 쭉 지나가는데 이 슬래브의 주철근은 어떻습니까? 보나 벽체에 정착한다. 요것들이 보죠. 그래서 쭉 이 철근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 철근이 와서 이런 식으로, 또 이 철근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보에다가 정착을 한다. 그래서 바닥의 주철근은 보나 벽체에 정착을 한다. 자, 요 내용은 뭡니까? 정착을 하는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평가, 결론부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쓸 때 결론부에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철근의 정착은 갈고리 효과가 적어서 갈고리 정착은 별로 하지 않는다. 조력이 없다. 그 다음 철근의 부착 강도 정진 대책은 덮개, 최소 피복 두께 유지해서 부착 파괴 방지하고 최소 5cm 이상 요망이 되고, 이런 부착 강도에 대한 설계법은 다음 2가지가 있다. 허용력 설계법, 극한 강도 설계법이 있는데 이때 극한 강도 설계법은 지금은 강도 설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용력 설계법에서는 힘 부착, 정착 부착으로 검토를 했고, 강도 설계법에서는 정착 부착만 검토하는데 매입끼리 LD로 한다.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현행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기준에서는 부착 강도는 강도 설계법의 매입끼리 LD로 산정을 하게 된다. 이런 결론을 맺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정책에 대한 서문으로 하는 이 아이템 말고 실제 이제 우리가 설계 기준에 이 정착 길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